네, 반갑습니다. 시험 치면 힘들죠? 왜 몸살을 해요? 시험 치고 몸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왜 몸살을 해요? 모르는 걸 고민을 하니까 몸살 나는 거지. 아는 것만 풀라니까. 모르는 건 찍고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집에 가서. 시험 치는 시간에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다른 사람은 답인 것 같은 거 찍고 가는데 나는 그걸 들고 막 5개 지문을 다 공부를 하려니까 힘들지. 스스로 몸살을 나게 만든다니까. 시험은 시험입니다. 시험과 공부는 항상 구분돼야 돼요. 시험은 시험답게 시작. 답만 찾으면 돼, 답만. 자, 155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이 뭐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6개. 1번이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이 용도구역이죠. 얘는 소극적으로 행위 제한하는 제도고, 3번이 기반시설, 4번이 개발사업, 정비사업. 3번, 4번이 뭐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뭐를 해요? 사업하지. 이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지요. 계획사업이 몇 개예요? 3개인데 요 3번만 우리 국회법에서 하고 4번에 2가지는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죠.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제 국회법이 끝나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이 끝나면 정비법 하시는 거예요. 5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구역이지만 용도구역 아닙니다. 우리 용도구역은 뭐가 용도구역이야? 개, 도, 시, 수, 입. 요게 용도구역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거 다 6개 공부하시는 거다. 오늘은 요 3번 공부를 하실 겁니다. 3번. 뭘 하는지를 알고 하셔야 돼. 자, 우리 국회법의 가장 큰 제목이 뭐다? 계획 만들어서 하자. 그 계획의 이름이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 근데 계획을 통하지 않고 하면은, 자, 계획 사업을 하면은 난개발이 안 일어나죠. 계획 사업이 아니면은 뭘 받아야 돼? 계획 사업이 아니면 뭐 받아야 돼?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지. 그래서 개발행 허가는 계획 사업을 할 때 나온다, 안 할 때 나온다? 안 할 때 나온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를 공부하셨잖아요. 우리 최근 개발행 허가를 먼저 했어. 이제는 마지막으로 요거 3번만 하면 국회법이 끝난다 이 말이죠. 자, 큰 제목이 계획이냐 허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반시설이란 놈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방법이 2가지였죠. 원칙은 뭘로 결정해서 하는 게 원칙?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자,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이 없어도 할 수 있죠. 허가받아서. 이쪽으로 가면은 기반시설이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죠. 이쪽은 계획으로 결정 안 했으니까 그냥 기반시설이죠. 결론이 뭐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2개가 있는데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냥 기반시설로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공익사업이고 이쪽으로 가면 개인사업이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지 그냥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제 156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그 기반시설의 종류도 나오죠. 이런 것들은 빠르면 5, 6월 아니면 문제풀이 과정 가서 몇 개 보시는 거고 지금 그런 거 배우려면은 공법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돼. 놔두시고 오른쪽 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나오죠. 계획시설 이런 용어는 알아야 되겠죠. 기반시설 중에 뭘로 결정한 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걸 우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관리계획 결정이 없으면 계획시설이 아니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네.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2개니까 이쪽으로 가는 방법 이쪽으로 가는 방법.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서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제목은 도시공 계획시설인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두 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도시공 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방법.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예외적으로 그냥 기반시설로서 설치하는 방법. 자, 1원칙 봅니다. 지상수상 공중수정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밑줄 미리 뭘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라. 계획시설로서 설치해라.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기반시설의 용도지역이나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종류를 우리 책 밑에 박스에 몇 가지를 적어놨지요. 그게 우리 책에도 없는 내용까지도 최근에 우리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책에 없는 것까지도 물어봤어. 그러면 그런 단순 암기는 지금 할 과정이 아니에요. 크게 신경 쓰지 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도시공 계획시설 관리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의 시설 파트의 학습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건 기반시설, 즉 허가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걸 보고 있지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이름이 뭘로 바뀌어? 도시군 계획시설. 요 계획시설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시설 부지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는 경우와 사업을 안 하는 경우. 아시겠죠? 사업을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는 10년 동안 안 하는 경우와 20년 동안 안 하는 경우 했지요. 그거 하실 거고, 하는 경우는 사업하는 절차 공부했죠. 절차. 자, 오늘은 사업을 하는 걸 먼저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을 해놓고 시설 결정한 땅을 우리는 시설 부지라고 하죠. 자, 요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경우, 설치하는 절차를 공부할 거고, 두 번째는 설치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을 이제 뭐를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공계획시설 설치와 뭐를 관리를 공부하자면 설치 관리입니다. 자, 거기에 관리 설치 그 3번에 관리돼 있죠. 관리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계획시설 관리에 관하여 괄호 묶으세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 그 다음에 또 괄호 묶으세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밑줄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누구? 중앙관세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세장이 관리하고 또 그 다음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 괄호로 묶어주세요. 이때는 지자체 조례죠. 조례 밑줄 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법대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법이 없어. 그럴 때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맞죠?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시설을 관리할 때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국가시설은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그 지자체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들이 많이 있겠죠. 그건 대구시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응?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뭘로 정하고? 대통령령. 조례는 우리 시험에 조례로 정한다. 더 이상 공부 안 하죠. 그런데 대통령령은 알아야 되거든. 대통령령을 보니까 국유재산법에 따른 누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결국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아시겠죠?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청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른 법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까 몰라도 되는데 이 법은 우리 시험범위잖아. 그럼 이 법에서 관리 규정을 직접 두고 있는 시설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다? 그게 공동구예요. 공동구. 아시겠죠? 예, 공동구가 뭔지는 아실 텐데 모르셔도 괜찮아. 공동구는 5, 6월달 가서 공동구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또 출제됐어. 이 공동구가 전에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다뤄졌거든. 거의 한 3, 4년 만에 지문에 살짝 한 지문만 나오던 것이 최근에 들어서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몇 번 물어봤습니다.
깊이 있게 물어보고 작년 시험에도 물어보고 최근에 자주 물어보고 있네. 어쨌든 설치와 관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우리는 뭐 할 거냐? 이 도시공개시설을 설치하는 걸 보면 되겠죠. 설치하고 관리는 이렇게 한다 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보면 5번 보세요.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를 하고 관리할 것이냐. 광역은 한 개예요, 두 개 이상이에요. 두 개 이상이죠. 그래서 밑에 광역시설의 의의를 봅니다.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1번에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맨 끝에 밑줄 걸치는 시설. 2번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밑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자, 광역시설은 종류가 몇 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개 이상인데 걸쳐지는 게 있고 걸쳐지진 않지만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있고, 걸쳐지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 같은 거. 걸쳐지지 않는 건 뭐 쓰레기 매립장 등등 이런 거 있겠죠.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은 걸쳐지지 않지만은 광역시설이다. 그 종류를 암기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광역시설이 두 개 이상에 관계된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공부하실 거냐? 요 광역시설하고 광역시설의 설치관리하고 일반 시설의 설치관리가 어떻게 갖고 다른가 요걸 공부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어떻게 갖고 다른가를 공부하실 텐데, 우리는 광역시설은 원칙적으로는 광역시설 설치관리도 일반 시설 설치관리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죠.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원칙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밑줄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그 말은 광역시설이나 도시군 계획시설이나 설치관리하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똑같다 이 말이지. 똑같다 이 말이죠. 같은데 광역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를 인정하자? 예외를 인정한다. 그 우리 요 예외를 공부할 거거든. 아시겠죠? 자, 물어봅니다.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X죠?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그런데 예외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야. 예외를. 그 예외를 알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원칙을 알아야 예외를 알지. 근데 우리가 이 원칙을 공부를 했어요. 설치하는 공부 하셨잖아. 근데 기억이 나 안 나 지금? 안 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보고 다시 요 얘기를 할 거거든. 아시겠죠?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쪽에 다시 해야 되는데 요쪽에 하면 칠판 부족하잖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지운다 이 말. 지우면 나중에 또 이게 또 생각이 나느냐? 이 생각이 나야 된다. 아시겠죠? 지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대가 돌아갔으면 좋겠어. 동그랗게 해가지고 빙 돌아갔으면 칠판 안 지워도 그죠? 한 바퀴 빙 돌아오고. 다른 과목은 막 서가지고 가만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속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 녹화하시는 분은 좋아. 녹화하시는 분은 계속 있겠지 싶어가지고 또 이제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그리고 없어 사람이. 공법은 계속 움직여. 움직일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전체의 흐름을 파악을 못해요.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뭘 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 자, 우리는 지금부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한다. 설치뿐만이 아니죠. 정비한다, 개량한다. 전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죠. 설치, 정비, 개량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도시군 계획사업 하지. 계획사업은 무엇으로 결정한 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아시겠죠? 항상 사업의 1단계는 사업 결정을 사업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결정은 뭘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니까 계획사업이잖아. 도시군 계획사업. 맞죠? 자, 관리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하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지. 그럼 계획시설을 설치한 땅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시설 부지라고 부르고 이 시설 부지를 결정하는 게 요게 1단계예요. 사업 결정하는 거. 자, 그럼 사업 결정은 무슨 절차를 한다는 거야? 입안에서 결정해서 고시하는 거죠. 자,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 고시하면은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렇지. 지역 도면이 고시가 돼야지. 지역 도면이 고시가 되면 고시된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보세요.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6개잖아. 저 6개를 입안 결정 고시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쟤들이 고시가 되면 지역 도면을 고시해야 되죠. 그럼 지역 도면은 저 6개에 대해서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맞잖아. 지역 도면이 안 나오면 효력이 발생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용도 지역이 나와도 용도 지구가 고시되어도 지역 도면이 고시가 돼야 되는 거야. 6가지 모두. 그런데 이 3번 우리가 지금 3번 보고 있잖아요. 3번이 요 시설 결정하는 거잖아.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면은 요거는 나눠야 돼. 3년 내에 설치할 시설과 3년 후에 설치할 시설을 구분하는 거예요. 3년 내에 설치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몇 단계? 1단계. 3년 후에 설치하면 몇 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나눈다고 해서 이걸 우리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년을 단위로 나누는 거야? 3년을 단위로. 3년 안에 하는 건 1단계, 3년 이후에 하는 건 2단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물어봅니다. 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6가지 내용에 다 나와야 돼. 3번 시설 결정됐을 때만 나와. 시설 결정됐을 때만 나오면 되지. 용도 지역 결정됐는데 뭘 3년 뒤에 하고 안 하고 나와. 시설이라니까. 그게 차이점이야. 지역 도면은 모든 관리 계획에 다 나와야 되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은 바로 요 뭐가 결정됐을 때 요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공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단계 들어가야 사업한다니까. 1단계. 그래 나중에 2단계 중에 3년 안에 할 거 있죠. 요걸 1단계를 이렇게 검토해가 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3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뭐가 나와야 돼? 단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단지는 누가 만들고? 단지는 누가 만들어? 입안권자. 입안권자 하는 거 몇 개 기억? 3개. 그런 것들 적으라고 했죠.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그거 뭐가 어려워. 입안권자 하는 거 3개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그 3개가 뭔지를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입안권자 하는 거 3개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여기 적어 놓고 저기 적어 놓고 해봐야 소용없어. 한 페이지에 적으라고 한 페이지에. 한 장에다가 딱 요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 적어 놓으라고 그랬잖아. 공포에 뭐가 몇 개 나온다. 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거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년에 할 거다 손 들어봐. 스스로 생각해도 참 말을 안 듣는다 그죠? 참 말 안 들어. 그러면서 공부 안 된다는 소리는 또 오지게 하고. 자, 그래서 단지는 입안권자가 맡는다. 우리 입안권자가 누군지 아시죠? 원칙이 누구예요? 아직까지 입안권자 대답 못 하시는 뭐 또 실수할 뻔했다. 집에 가라 할 뻔했다. 또 집에 갈라. 입안권자 원칙 누구예요? 덕광장군수. 예외 누구? 국도. 결정권자 알죠?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걸 반년을 공부했는데 지금 이걸 모르면 되나? 입안권자, 결정권자. 입안권자 한단 말은 단지를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만든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누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국도도 만들 수 있다. 이게 입안권자 한다는 뜻이라니까. 나중에 시행자도 입안권자가 하잖아. 그럼 이제 끝났네. 2단계는 누가 나와요? 시행자가. 뭘 만들어? 실시계획을 만들어야지. 실시계획 만들어서 뭘 받아야 사업에 들어가? 인가 받아야지. 여기 2단계예요. 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은 요 실시계획대로 공사해라 이 말이죠. 그럼 3단계는 공사하지. 우리 시설 사업은 무슨 방식밖에 없어? 수용밖에 없잖아. 수용 사용. 수용 사용 방식을 공부하는데 수용 방식의 절차는 우리 시험에 그냥 관계없어. 그러니까 수용 사용은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하면 수용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면 돼. 그래서 우리 시설 사업은 요 2단계 있죠. 얘만 잡으면 되는 거야.
1단계는 관리계획이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 관리계획은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와? 주 앞에서 나온다니까. 주 앞에 절차 공부하잖아. 응? 이해하시겠죠? 응. 그럼 2단계 정리해 봅시다. 시행자 누구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보세요. 네 글자로. 이방권자래지. 특광시장 군수가 네 글자가 특광시장 군수였을 거예요. 네, 원하는 대답을 네 글자라니까. 이방권자란 말은 원칙은 누가 한다는 뜻이요? 이방권자 원칙은 누가 한다는 뜻이요? 방금 여기서 했잖아.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라고.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도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들을 이방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방권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누구다? 행정청이지. 이방 결정하는 자는 다 행정청이야. 우리 주민은 이방권이 없지. 그래서 이방권자에게 이반 좀 해달라고 뭐를 했어요? 제안했잖아. 제안. 기지지산 기억납니까? 기지지산 제안. 제안 우리 지금 자주 물어봐잉. 그러면 여기서 예외라는 것은 항상 뭐가 있을까? 사유가 있겠지. 예외라는 건 사유. 그 사유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대구에서는 대구시장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국장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이 나오면 국가계획과 관련 이 말이 나와야 돼. 국가계획과 관련. 자, 만약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다면은 도의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국도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얘들은 다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아닌 자도 사업을 한다 안 한다? 다 하지요. 행정청이 아닌 자도 사업은 한다.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방권자가 아니니까 얘들로부터 행정청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 지정을 받아야지. 그래서 시설사업 시행자는 이방권자가 떠올라야 되고 걔들은 곧 행정청이고 이방권자 즉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정받는다.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개발법 할 때 그 떠오를까? 개발법 할 때 내가 물어볼 건데 시설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시설사업 시행자는 누구만 지정받아? 비행정청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못해. 못한다니까. 그게 바로 생각나고 이러면은 다 학교가지. 그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럼 여기서 비행정청은 공사도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죠. 그럼 공사 지정받아 안 받아? 지정받아야지. 민간도 지정받죠. 얘들이 지정받는 비행정청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법은 수용을 할 때 민간 부분한테는 100% 수용권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그래서 민간은 일정한 동의 비율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때 시설사업입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자는 공사다 민간이다? 민간이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는 전에도 했죠. 그럼 오늘은 뭐 할 거냐? 요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데 이 특광시군이 2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져 있을 수 있죠. 요걸 본다 이 말이에요. 대구시하고 옆에 경산시에 걸쳐져 있어. 그러면 그 사업을 누가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응? 근데 걸쳐져 있는데 그게 만약에 광역도시 계획에 해당한다. 그러면 같은 도안에서 광역도시 도시사가 할 수도 있죠. 국가계획에 해당한다. 그럼 국장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시군에 걸쳐져 있을 때 누가 할 거냐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국도가 나오면 안 되고 특광시장 군수가 하기는 하는데 우리 공법은 걸쳐지면 당사자가 뭐 하는 것이 원칙이요.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한다. 협의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 협의는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협의를 해서 어느 한쪽을 정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 우리 혹시 기억납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기억나요?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짓는 거 맞아요? 둘 이상의 시군을 묶은 거잖아. 사람으로 치면 결혼을 했잖아.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누가 수립을 했어? 공동을 했잖아. 공동을 한단 말은 앞에 협의가 되는 경우지. 협의가 되니까 공동을 하는 거야. 협의 안 되면 어떻게 공동을 하는 거야?
근데 협의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하고 어느 한쪽을 정해주는 거하고.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 어느 한쪽을 정해줘. 방금 공동을 해놓고 또 고민하고 있다. 공동을 한다 했잖아. 말을 조금만 바꿔 물어보면 몰라. 광역도시계획 두 글자로 누가 수립해? 공동 이렇게 대답해 놓고서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 어느 한쪽을 정해. 공동으로 한다고. 공동을 한단 말이 앞에 협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거잖아. 광역도시계획은 방향이요 집행이요? 방향 잡는 거지. 우리 시간이 없어 이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자,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 됐어? 몰라? 몇 년 됐어? 어? 묻지 말라고. 우리 기억력이 이렇다 이 말이야 지금. 기억력이 이래. 기억력이 없어. 자, 우리가 신혼 시절을 생각해봐. 누구나 있었잖아. 뭐, 지금 생각하기 싫지만 있었잖아. 자, 방향을 잡는 거야. 지금이 12월 25일이야. 24일로 할까? 25일부터 24일이다. 그래. 요즘에는 뭐 크리스마스 뭐고 뭐 의미가 없지. 캐롤송도 안 나왔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한 결혼할 때 그 당 20년 전을 생각해 보라고.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이번 날이 되면 캐롤송이 나오고 맞지요? 밖에 눈도 오고 생각나죠? 그런 적이 있었다고. 사람이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내 가슴이 뛴 적은 나이가 몇 대인 것 같아요? 몇 살인 것 같아요? 10대예요, 20대예요? 20대예요? 한번 늦게 왔네. 우리 10대가 가장 가슴 뛰는 시기잖아. 그죠? 10대. 집회 옆에 지금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앉아 있어도 마음이 설레, 안 설레? 안 설레지? 안 설레잖아. 그냥 나이 들었다는 거야. 우리 때는 하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때는 남녀 구분이 명확했잖아. 남고 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못 만나는 이런 남녀 7세 부동석이다 이렇게 해가 그런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쳐다만 봐도 가슴 설레는 그런 사춘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지. 초등학교 중학교 다 남녀공학 다니고 이러니까 뭐 쳐다보기도 싫고 20대만 돼도 쳐다보기 싫고 이제 그런. 그러면 이번 날에 밤 12시에 밖에 눈도 오고 캐롤송이 들리는 이번 날에 저녁에 신혼 시절에 배가 고파 안 고파? 밤 12시에 배고파 안 고파? 대답 안 하면 얘기 안 한다. 배고파 안 고파? 전혀 없었는가 보네 그런 게. 누구나 한 번쯤은 있잖아. 배고프잖아. 잠이 와 나. 이때 잠이 오면 그 인간도 아니지. 그 12월 24일 날 신혼에 밖에 눈도 오고 캐롤송도 들리는 이번 날에 잠이 오냐고. 참 이상한 사람들. 그럼 이제 고민할 거 아니야. 이제 군고구마 먹을지 김밥 먹을지 고민할 거 아니야. 고민이 되지요. 고민 안 되면 이게 대화가 안 된다. 고민이 되잖아. 그럼 뭘 먹지 이걸 고민하는 거야. 나 혼자 고민하면 어떡해. 그냥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둘이 고민하니까 방향부터 잡아야 되잖아. 뭘 살 건지. 이게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기본 계획은 나 혼자니까 내가 그냥 방향 잡으면 돼. 근데 광역은 둘이잖아. 그래서 방향을 잡는데 어떻게 잡는다고? 공동으로 같이 잡는다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어느 한쪽에서 잡으면 돼 안 돼? 내가 힘이 세다고 내가 잡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지.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다음에 공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 사업을 한다는 건 방향 잡는 거예요. 이미 사업 결정된 거야. 결정됐잖아. 지금 사업이 결정된 거예요. 이걸 하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협의를 지금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첫 번째 기획이 뭐냐. 광역과는 정반대야. 공동이 없어. 사업은 한쪽을 정해주는 거야. 협의를 해서. 그런데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되잖아.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확인을 해야 되거든. 사업을. 그래서 위에 관청이 지정해 버립니다. 만약에 같은 도의 시군끼리 싸우고 있죠. 그러면 도지사가 뭐 해버린다? 한쪽을 지정을 해버려.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져 있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뭐 한다? 지정을 해버려. 그래서 지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걸쳐진다고 국도가 한다 그러면 안 돼. 걸쳐진다고 국도가 하면 그러면 안 되고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건데 그게 당사자 간의 협의가 안 되면 위에서 하나를 뭐 해준다? 지정을 해준다. 지정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걸쳐져 있는데 만약에 그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이 있어. 그러면 누구? 도의사가 할 수 있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어. 그러면 얘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볼 텐데 요걸 먼저 보고 오시는 거야. 요게 어디 있느냐? 저 뒤에 넘겨보세요. 164페이지로 갑니다. 164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밑줄 도시군 계획시설 뭐를 계획시설이죠.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걸 말한다. 그럼 우리 시험 뭐라 물어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렇게 물어보겠지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계획사업이니까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렇게 가야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돼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괄호 안에 입안권자와 같으면 이렇게 돼 있죠. 입안권자야. 입안권자.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하는 거다? 특광, 시장, 군수. 괄호 묶으세요. 특광, 시장, 군수. 찾았어요? 특광, 시장, 군수는 도시공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공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밑줄 도시공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그 3개월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이 결정됐을 때만 나온다. 맞지요? 시설 결정고시하고 몇 년? 몇 개월? 그런 얘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괄호 묶으세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구시에서 시설을 결정했는데 그 시설을 결정한 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했겠지. 그런데 그걸 왜 3년 안에 하는 거하고 후에 하는 걸로 구분을 했을까? 다 하면 되지. 다 하면 되지. 왜 구분을 해? 왜 구분하긴 돈이 없어 그렇지. 그죠? 내가 사고 싶은 거 많죠? 근데 이번 달에 살 거 다음 달에 살 거 이렇게 구분하죠. 왜? 돈이 없어 그렇잖아. 돈만 많으면 다 하면 되지.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바로 돈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 나올 구멍 없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 조달 계획 그리고 뭐 보상 계획 이걸 포함해야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세요.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 자, 시장 군수는 지방 재정이 불확실한 경우는 재원 조달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X. 재원 조달 계획을 포함하지 않으면 단계별 집행이 못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돈 나올 구멍이 없으면 이번 달에 뭐 산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만 요게 이제 신설된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법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법률은 밑에 보니까 전부 재개발하는 법이죠. 1번은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네. 도시 및 주간경정비법. 2번 재정비 촉진법은 요거는 뉴타운법. 뉴타운 들어봤죠? 뉴타운법이고 세 번째 도시 재생 활성화 요것도 들어봤지요? 입지 규제할 때 들어봤습니다. 전부 공통점이 뭐예요? 제목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재개발하는 법이잖아. 그럼 재개발하면서도 이렇게 시설 같은 거 설치하겠죠? 그럼 그 법률에서 어떤 시설이 결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몇 년 안에만 수립하면 돼? 2년. 그때는 2년 내에 수립하면 된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은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재개발하는 법률에서 의제될 때는 몇 년? 2년. 그 3개월 2년 있죠. 그걸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정 신설된 내용입니다. 예외는 무엇인가요? 원칙은 특광장 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누구도 수립할 수 있다. 국도. 그래서 입안권자가 수립한다. 뭐 뒤에 거 덩어리 몰라도 돼요. 오른쪽 갑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3년 안에 하는 거 몇 단계? 1단계. 3년 후에 하는 거 몇 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는 몇 년으로 구분해? 3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파란색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걸 괄호 그다음 밑줄 1단계 집행계획이야. 또 괄호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묶어주시고 그거는 이제 2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그 밑에 표를 그려놨는데 2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단 돼 있습니까? 단. 특광시장 군수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괄호 묶어주세요. 3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도시군 계획시설 밑줄 1을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해갑니까? 3년 안에 할 것은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됐지요? 어려운 거 없죠? 3개월 2년 말고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2번 단계별적 수립 절차. 이것도 절차를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혹시 납니까? 자, 우리 공법의 계획은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의 의견 안 듣는 계획이 우리 공법에 몇 군데 나온다? 주민의 의견 안 듣는 계획이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좀 적으라니까. 또 거기 여기 적고 저기 적고 적어놔봐야 모르니까 한 군데 딱 적어. 나중에 누가 적는지 딱 찾아가지고요. 그분한테 보여달라고 그래서 한번 적어봐. 자, 주민에게는 안 넣는 계획이 2개가 나와. 그 2개 중에 1개가 얘야. 1개는 많이 했어. 도시개발법에 무슨 계획? 실시계획. 1년 동안 그 2개 계획하면 돼. 그 2가지 계획 빼고 2가지 계획 빼고 나머지는 어떤 계획이 나와도 주민의 의견 들어 안 들어? 들어. 이렇게 가면 되지. 아시겠죠?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읽어봅니다. 자, 특광시장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밑줄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협의 동그라미. 그리고 엔드 밑줄 지방의회 의견 밑줄 긋고 의견 동그라미. 자, 여기는 주민 의견이 안 나오고 누구 의견이 나왔어? 지방의회.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돈과 연결된 거라고 그랬죠. 돈.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돈을 예산을 담당하는 배정하는 데가 어디야? 의회잖아. 의회. 그래서 의회하고 미리 의견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설되고 우리 시험에서 바로 물어봤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주민 의견을 얻고 협의와 지방의회 의견 요 2가지 절차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수립에 공고됐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됐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크게 2가지를 주의하면 되겠다. 그죠? 3개월, 2년, 절차 아시겠죠? 요거 하면 나머지는 틀린 내용 없을 거예요. 넘깁니다. 넘겨주세요. 시설사업 시행자로 갑니다. 시행자는 누구다? 입안권자라고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입안권자와 이것이 틀리하게 동일하진 않아. 왜? 국도가 하는 사유가 입안하는 사유하고 똑같지는 않거든. 물론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입안하지만 똑같진 않아. 근데 우리는 시행자를 입안권자라고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기억이 안 나. 단지하고 시설사업 시행자는 누구다? 입안권자다. 입안권자는 전부 행정청이다. 행정청이 하는 자는 뭘 받아야 된다? 지정. 자, 봅니다. 원칙적인 시행자. 그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괄호 묶으세요. 파란 색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할 구역의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예배부터 먼저 갔다 옵시다. 이번에 예배 기업 국토부 장관 있죠. 괄호 묶어주세요. 국토부 장관은 밑줄 국가계획과 관련. 자, 그 다음에 2번째 줄 맨 끝인가요? 도지사가 어디 갔어? 3번째 줄 니은 맨 끝에 도지사는 괄호 묶어주세요. 도지사는 밑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이럴 때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할 수 있다. 국도 잡아주시고요. 우리는 오늘 뭐 할 거냐? 그 위에 1번에 동그라미 2번 3번 있죠? 1번에 그 위에 올라갔죠? 동그라미 2번 3번 그걸 보실 거예요. 아까 둘이상의 시군에 걸쳐지는 거 얘기했죠?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괄호 묶으세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거기까지. 원칙은 어떻게 한다? 당사자가 협의하는 거지. 당사자가 누구요? 특광시장 군수죠. 특광시장 군수가 괄호 묶어주세요. 특광시장 군수가 그 다음에 밑줄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 동그라미. 시행자를 정한다. 그 밑에 적으세요. 공동시행 X. 자, 우리는 협의가 두 가지가 있거든. 공동을 하는 방법, 한쪽을 뭐 하는 방법? 정하는 방법. 그런데 시설사업 시행은 공동시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쪽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번입니다. 괄호 묶으세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 안 되죠? 안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 관할구역. 괄호 묶으세요. 같은 도 관할구역입니다. 이럴 때는 누가 도의사가 시행자를 지정하죠. 도의사가 시행자를 지정 밑줄. 도지사 동그라미. 자, 두 괄호 묶으세요.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집니다. 이때는 누가 밑줄? 국장이 시행자를 정한다. 국장 동그라미. 이해 갑니까? 자, 국도가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국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가 지정한다고. 국도가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도가 하는 것이고 걸쳐져 있을 때는 국도가 하는 게 아니고 국도가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원칙은 누가?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행자 그 정도로 보시고 또 뭘 봐야 돼요?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괄호 묶으세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죠. 그 박스가 보니까 누가 나와? 국가, 지자체, 뭐 공공기관 이 나오죠. 공사. 우리 국지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누구다? 공공이 아닌 자지. 공공이 아닌 자는 누구요? 민간이지. 우리는 행정청 하면 대칭되는 게 비행정청이고 공공하면은 국지공 반대하면은 민간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적으세요. 민간. 민간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괄호 묶으세요. 뭘 받으려면? 지정받으려면. 지정 동그라미.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 소유 면적 동그라미. 이거 그때 그거 보지 말고 밑에 박스 밑에 조그마한 박스 하나 더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그걸 보세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대상인 토지 괄호를 일단 놔두세요. 자, 면적 동그라미.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 동그라미.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동그라미. 2분의 1 이상 밑줄.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에 뭘 받아라? 동의. 자, 요거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봤는데 기억나세요? 민간은 100% 수용권 인정이 안 돼. 그래서 민간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 여기를 민간이 만약에 수용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민간은 면적의 얼마까지는 수용이 안 됩니까? 면적의 3분의 2까지는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안 된다는 말은 이만큼은 수용이 아닌 방법으로 사들여야 되는 거야. 협의 취득. 아시겠죠? 사들여야 돼.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은 일단 뭐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걸 소유하면 나머지는 수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나머지를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뭐가 필요하다고?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중에 도시개발법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 공공얘기다 민간 얘기다? 민간 얘기지 민간. 아시겠죠?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이런 요건을 갖추는 자는 민간이 지정받으려고 할 때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지금 뭐라 물어봤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요즘에 징글징글하게도 나오지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설사업 시행지로 지정받으려면 동의요건 갖춰야 된다고 X. X. 민간. 됐지요? 그 다음 밑에 분할은 뭐 뒤에 나오지 싶어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를 봤어? 시행자. 자, 시행자를 봤으면 이제는 뭘 봐야 돼요? 실시계획 봐야지. 실시계획 밑에는 동그라미 몇 개? 동그라미 3개. 첫 번째 인가를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인가 받아? 응? 누구한테 인가 받아? 이 사업을 결정한 결정권자 있죠.
이 자가 이 사업에 뭐라고 그랬어? 이 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계획사업이 몇 개? 계획사업 몇 개? 세 개지. 세 가지 계획사업의 관할 관청을 꼭 알아야 돼요. 요 시설사업은 관할 관청이 누구야? 이 사업을 관할한다고. 그러면 시행자는 관청을 찾아갈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찾아갑니까? 관할 관청을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관할 관청을 외워야지. 여기는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이야. 그러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관할 관청 찾아가야지. 누구한테 인가 받아? 누구한테 인가 받아? 응? 관할 관청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관할 관청이 누구라고? 결정권자라고.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얘 중 누구? 얘들한테 인가를 받는 거야. 그럼 얘들이 인가를 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계획이니까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주민 의견 들어야지. 우리가 오늘 주민 의견 안 듣는 계획 하나 했네. 무슨 계획? 무슨 계획? 뭔 실시 계획이야? 이제 실시 이제 하는데 실시 지금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몇 번 지났다고 이걸 잊어버려. 몇 번 지났다고. 몇 번 지났다고. 그러니까 뭐 신혼이 있었는지 결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 그건 이해한다. 그 몇십 년 됐으니까 기억 안 나는데. 방금 했잖아 방금. 단계별 집행계획 주민 의견 없다니까. 누구 의견 들었어? 돈이니까 돈. 지자체 하면 안 되지. 지방 의회지. 예산을 담당하는 건 의회잖아. 의회. 응? 아시겠죠? 여기는 주민 의견 들어. 주민 의견은 공청회가 있고 열람 있지. 공청회 열람. 공청회는 우리 공법 몇 군데밖에 안 나와. 몇 군데밖에 안 해. 세 군데밖에 안 한다고. 우리 광역하고 기본계획에서 공청회 이미 했죠. 이제 국회법에서는 공청회 안 해. 그럼 이게 열람시키는 거야. 열람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이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한다. 열람 기간을 14일 이상 정해줄 거 아니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럼 그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하는 거야.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는 거야. 동영상 보는 사람 웃어 죽는다니까 지금. 저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는 꼭 가보고 싶다고 막 그런다니까. 아 저기 한 가보고 싶다 이러면서. 열람 기간을 정해줄 거 아니야. 3월 1일부터 해서 3월 15일까지. 그러면 이 기간이 열람 기간이야. 그럼 이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해야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해. 그럼 이 기간 지나고 나서 하면은 이 기간 뭐하러 정해줬어? 이 기간 내에 하라고 정해준 거잖아. 그럼 물어보자. 우리 모의고사를 갖다가 치는데 모의고사 신청을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의고사 신청하세요. 이렇게 했어. 이 기간 내에 해야 돼? 지나고 나서 해야 돼? 그러면 자꾸 이 기간 내에 안 하고 나중에 자꾸 신청하는구나. 아 그렇더라도 왜 그런가 싶었어. 오늘도 또 전화가 왔어. 모의고사 칠 수 있냐고. 분명히 기간은 끝났는데 접수를 제가 10일까지만 하라고 했거든. 끝났어. 근데 이제 봐가지고 모의고사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공부를. 열람 기간을 정해준다는 거야. 열람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야. 기간이 끝나면 못하는 거지. 예전에 20년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우리 도시공 관리계획도 열람시키죠. 관리계획 열람하잖아. 공청회 안 하잖아. 거기 14일 이상 열람시키거든. 이렇게 나왔어요.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OX. X 맞죠? 그 14일은 숫자에 꽂혀가지고 14일 이내가 아니고 열람 기간을 14일 이상 주는 거고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하는 거예요. 열람 기간 내에. 그러면 타당하면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인가한다고. 인가했죠? 그럼 우리한테 뭘 해줘? 고시해야 됩니까? 고시하면은 그 고시 효과가 뭐예요? 이때부터 사실상 이제 뭐가 가능한 거야? 수용 사용이 가능하지. 그래서 실시계획이 고시됐을 때부터 뭐를 할 수 있다고? 수용 사용할 수 있지. 수용 사용은 이 법이 없으면 전부 무슨 법 준용?
공치법 준용. 수용할 때는 왜 법이 필요해? 보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 보상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수용할 때는 이런 절차로 보상금을 결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공치법이라는 게 결국은 보상법이에요. 보상법. 보상하는 내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수용 사용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고? 보상이란 말이 나오면 이 법이 없는 건 공치법 준용이야. 그럼 공치법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아니지. 그럼 이 법에 있는 걸 물어봐요? 공치법에 있는 걸 물어봐? 이 법에 있는 걸 물어보지. 이 법에 있는 거 두 개 공부했죠. 공치법에는 사업 인정을 받아야지. 근데 여기는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지. 실시 고시만 떨어지면 다르죠. 두 번째, 재결 신청 공치법에는 1년 내에 해야지. 여기는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되지. 요 두 개 공부하셨잖아. 이런 거 빼고는 다 공치법 준용해서 사업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요 내용을 공부하시는 거야. 여기다가 오늘은 한 개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개발행 허가할 때 조건 허가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조건 달 수 있어? 도로 네가 넓혀라 허가해 줄게. 기환경 조건 달았지? 그러면 이 개발, 이 실시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도 조건부 인가가 됩니다. 조건부 인가. 뭐 말인지 알아요? 조건부 인가. 그러니까 기환경을 조건을 달 수 있어. 근데 조건을 이행 안 할 수도 있지. 이행 안 할까봐 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아시겠죠? 이행보증금 하나는 기억해야지. 공공은 예치한다 안 한다? 공공은 안 하고 누구만 예치해? 민간. 뭐 요거 하나 덧붙이면 돼요. 내용은 똑같아요. 동그라미 3개 잡는 거야. 자, 그래서 실시계획을 봅니다. 1번 작성자는 당연히 누구다? 시행자겠지. 시행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뭐 박스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박스 밑에 참고 있죠. 그 지문이 실시계획이 나오면 한 번씩 우리 지문에 같이 따라 붙는 지문이에요. 항상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첨부하는 내용이죠. 자, 뭐가 첨부돼야 돼? 예, 그렇죠. 뭐 각종 자금 계획도 들어가야 되죠. 설계 도서뿐만이 아니고 자금 계획. 그러면 나중에 수용할 때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요 돈은 누구 돈으로 주는 거야? 국가 돈으로 주는 거요? 시행자 돈으로 주는 거요? 시행자가 지가 하는 거지. 시행자 사업인데 사업하는 자 사업이잖아. 이게 사업하는 자 사업이잖아. 그러면 국가가 시행자면은 돈 어디서 부담해?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겠지. 지자체가 시행자면 지자체가 부담하겠지. 그럼 만약에 다른 기타 시행자면 그 자가 부담하는 거야. 그 자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업할 때 비용 부담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시행자 부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자가 있죠. 그러면 그 자에게 예외적으로 니도 돈을 좀 부담해라. 이렇게 하는 예외가 있어. 그걸 수익자 부담의 예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원칙은 시행자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자의 실시계획에는 작은 계획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 들어가지요. 시행기간 등등 이런 내용을 밝히거나 서류를 첨부를 해라. 이건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는 것이니까 그런 게 있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인가권자 나오네. 결정권자죠. 이제가 관할관청입니다. 읽어봅니다. 도시공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괄호밖에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 괄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파란 색깔 국장 시도대도시 인가받는 거 맞죠? 요거는 법률 얘기고 그 위에 대통령령이 있네. 두 번째 줄 대통령령 옆에 괄호 있죠? 그 괄호를 기억합니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 괄호 묶으세요.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 이자는 누구한테 인가받아? 밑줄 국장의 인가. 또 괄호 묶으세요. 그 밖에 시행자 괄호 묶으세요. 그 밖에 시행자는 누구한테 인가받아? 시도대도시장이 인가.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칠판 보세요. 이런 얘기죠. 얘들한테 인가를 받는데 국장한테 인가받는 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 있죠. 비행령청은 지정받잖아.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국장한테 인가받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받아? 이런 얘기죠. 만약에 얘네들이 시행을 한다면 인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지. 지가 인가권자인데 뭐. 이해하죠? 그래서 시설사업의 인가는 국장한테 받는 자는 딱 한 자입니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 그거 하나 주의를 하세요. 나머지는 전부 시도대도시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됐지요?
밑에는 일단 됐고 오른쪽 페이지 박스. 조건부 인가 나오죠. 제목의 밑줄 조건부 인가. 조건부 인가 나오니까 조건은 기환경. 내용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 국장, 시도, 대도시, 시장. 누구예요? 결정권자.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게 더 옳아? 인가권자지. 인가권자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공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된다 돼 있고 그건 일단 놔두고 이 경우 국장시도 대도시 시장은 괄호 묶으세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괄호 묶었어요. 두 번째 위해 방지 세 번째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요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가로로 묶었습니다. 개발행 허가할 때도 그렇게 했어.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할 것을 밑줄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 있다.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자,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뭐를 예치하게 한다. 2번 이행보증금. 그 네 번째 줄의 밑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 예치 사유가 5개가 있는데 개발행 허가가 똑같은데요. 우리 지금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으니까 그건 일단 신경 쓰지 마요. 그럼 이행보증금은 동그라미 2번을 기억한다. 동그라미.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 그 자가 누구야? 공공은 예치 안 한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이제 열람해야죠. 주민한테 열람시켜야지. 국장시도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밑줄 인가했다 하기 전이다.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가로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사실을 뭐하고 공고 동그라미 밑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 동그라미 치세요. 그 대통령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상식이잖아. 국장이 공고하면 어디? 관보. 지자체가 하면 공보. 요즘에는 다 어디도 해? 인터넷 홈페이지 뭐 이런 거 있죠. 자, 밑에 뭐 서류 열람 쭉 적어놨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4번 내려갑니다. 맨 밑에 양가로 4번 실시계획을 뭐 해야 돼? 국장시도 대도시는 실시계획을 작성 가로밖에 작성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실시계획 효력을 잃은 경우 밑줄. 자, 작성 폐지 인가도 있네. 작성 인가 폐지 다 새로운 행위라는 건 이해가 가죠. 그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실시계획 효력을 잃은 경우도 있죠. 요건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요건 5월달 돼서 공부하실 거야. 신설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때는 어쨌든 새로운 행위니까 다시 고시한다 안 한다? 다시 다 해야 돼. 작성에도 고시, 작성 고시도 있고 인가 고시도 있고 고시해야 된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고시하여야 한다. 됐습니다. 뭐 나머지 됐고 그 5번에 실시계획 고시효가 있죠. 요거는 우리 모든 공법의 공식인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또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이런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허가 인가 등을 받으면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있었죠. 그 여기도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의제되는 게 많아. 그 밑에 박스 있잖아. 박스 있죠. 1번 건축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고 밑에 뭐 이하 생략 해놨잖아. 이런 걸 받은 것으로 의제를 해주거든. 의제를 해줄 때 요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업 시행자로서 이런 의제를 받고 싶어. 이런 의제를 안 받으면 내가 다 신청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행정기관끼리 의제 처리해 주는 게 좋아? 내가 직접 다 하는 게 좋아? 해주는 게 좋지. 이거 받으려면 일단 내가 관련 서류는 내야 돼, 안 돼야 돼? 법률에 정한 서류는 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서류 넣는 거야. 그럼 서류 넣으면 인가권자는 이걸 가지고 관계행정기관하고 뭐 한다고? 협의하는 거야.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죠? 나는 뭐 한다고? 서류 넣고 인가권자는 뭐 하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이제 다음에 이제 이 기분이 좋으면 제가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니까. 기분 좋으면. 근데 기분이 좋으면 한 번씩 그것도 시험에 나와 그 숫자가. 근데 지금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읽어봅니다. 자, 1번을 읽어볼까요?
읽어만 볼게 부담 갖지 마시고. 국장시도 대도시 시장을 실시계획을 작성, 변경 작성, 인가, 변경 인가 할 때는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의 인허가 등에 관해서 아래 3에 따라서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 이해하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무슨 말 이해하시면 되고 박스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2번 인허가 등 의제를 받으려는 자 나죠. 나는 뭐 한다고? 인가 신청할 때 밑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협의. 국장시도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변경 작성하거나 인가 변경할 때는 그 내용이 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일의 어느 하나가 뭐야? 아까 의제되는 것들 있죠? 의제되는 것들이 있으면 밑줄 미리 관계행정기관과 뭐 해라? 협의해라. 뭐 이런 얘기지. 아무것도 아니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번에 실시계획 실효 있죠? 요걸 제가 다음 5, 6월 달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내용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지금 무엇을 보셨나 보세요. 인가 받는 거 첫 번째 동그라미 봤죠? 두 번째 의견 듣는 거 봤죠? 조건부 봤죠? 고시해야 된다 봤죠? 뭐만 보면 돼? 수요 이때부터 효과로서 뭐 한다고?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보면 되죠? 그 수용 사용이 뭐냐면 우리 교재에 오른쪽에 7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이 있죠? 시행, 우리가 시설 사업은 공익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치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시행자는 실시계획 고시만 떨어지면 별도의 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수용할 수 있다. 요 내용이 그 중에 한 개야. 그러니까 우리는 5분 쉬었다가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이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